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성북구 올곡동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중개사무소를 차리면 어떨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곡동에 대한 부동산 현황입니다. 현재 파란 점으로 찍혀 있는 부분들이 부동산 현황들입니다. 총 74개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올곡동은 인구 세대수로 따지면 올곡 1동, 2동 합쳐서 47,746명이 올곡동에 살고 있고요. 남녀 구성 비율로 따지면 여자가 약간 좀 높은 그런 수치에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고요. 서로 대등한 정도의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올곡동 매매 전월세 2018년도 건수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곳 단독 다가구 매매는 68건, 단독 다가구 전월세는 490건, 연립 다세대 매매는 180건, 연립 다세대 전월세는 86건, 아파트 매매는 644건, 아파트 전월세 607건, 오피스텔 매매가 5건, 전월세 11건, 모두 매매와 전월세 거래되었던 올곡동 2018년도 건수는 2091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올곡동 전체를 다 분석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그럼 월곡동 전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오늘 이것은 월곡동 전체에 대한 거래 건수고 오늘 직접 찾아가 확인했던 부동산이 이치에 있는 곳을 별도로 한번 매매 전월세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잠시 후에 볼 부동산 업소가 이치해 있는 두산 아파트입니다. 두산 아파트로만 제한해서 매매와 전월세, 매매가 181건, 전월세가 137건, 합계 318건으로서 이 중개 수수료를 계산했더니 약 5억 600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두산 아파트는 정문과 후문 또 단지 상가의 2층에 업소를 다 따지면 약 8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억 6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8개로 나눴을 때 중개사무소별 수입은 6,325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지 내에 나와 있는 매물의 부동산을 한번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지 내 상가에 있는 파워부동산이 나와 있는데요. 보증금 2,500, 월세 13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권리금 3천만 원, 실평은 약 한 10평 정도가 되고요. 이곳의 장점은 뭐 오랫동안 해왔고 또 연도변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인구 이동률이 잦다라는 점,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점은 이 파워부동산은 같은 단지 내에 자기가 그만두면서 옆으로 옮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데이터나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공유가 되지 않고 이곳을 들어간다면 처음부터 전적으로 새로 DB를 작성해야 되는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실정에 DB가 없는 실정의 부동산을 인수를 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다른 물건에 대한 부분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짬딱치킨이라고 이곳은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보증금 3천, 임대료 120만 원, 부가세 역시 별도입니다. 권리금 2천만 원. 권리금 2천만 원인데 방금 파워부동산의 3천만 원과 1천만 원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 짬딱치킨이라는 치킨점으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들어가려고 하면 물론 파워부동산도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약간 해야 되겠지만 이 다른 업종에 대한 부분은 아예 전면적인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친다라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상가 끝자리에 있어서 고객 흡수성이 약간 좀 떨어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아예 그 두산 아파트 단지 상가가 아닌 월곡역과 가까운 곳에 매물이 하나 있어서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월곡역에서 나오면 바로 이치에 있는 가불명가라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곳에 상가인데 현재 이 상가에는 부동산이 없고 현재 꽃집이 매물로 나와 있어서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보증금 2천만 원, 임대료 12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역시 권리금 3천만 원으로 권리금이 역세권이라 해서 그런지 작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를 전적으로 다시 한다고 하면 권리금 플러스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적은 약 5평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월곡역에서 이렇게 동덕역에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불명가 바로 건너편 쪽에 또 이렇게 부동산들이 이치하고 있어서 서로 경쟁 업소가 적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세 군데에 대한 부분으로 이 사무실에 대한 사항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짱탑과 프로포즈 같은 경우에는 별도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 인테리어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까지 따진다면 더 마이너스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전체적인 사항을 사무실 입지나 그냥 사무실 내부로만 본다면 역시 그래도 파워부동산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파워부동산에 대한 사항으로 소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산 아파트에 있는 파워부동산은 두산 아파트 단지 자체가 현재 해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겠고요. 10평 정도의 사무실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마음 잘 맞는 사람끼리 공동 운영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삼성 레미안과 위쪽에 두산 대우 프리지오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쪽도 영업을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점으로 보면 부동산이 운영해왔지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나 집기를 다시 다 교체하고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 파워부동산 자체가 옆으로 옮겨가면서 자기가 했던 그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매물이나 다른 어떤 정보가 공유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워부동산에 입점했을 때 상대적인 기회를 본다면 2000세대가 넘는 배우 단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옆에 레미아이나 프리지오가 세대가 인접해 있어서 같이 영업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바로 옆 사거리에 창문요고가 있는데 그 창문요고 앞으로 동북선 경전철이 지금 올해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역과 이 창문요고 동북선 경전철이 생기면 상당한 역세권으로서 활성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민들도 두산 이부 상가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빌라 다세대 다가구 상가 등도 다양한 매물이 확보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의 이업으로 보면 주변 동덕여대와 근린공원이 위치하여 추가 인구 유입이 어려워 동일 업종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산 이부 상가, 프루지오 상가, 레미안 상가가 서로 인접하여 많은 중개업소 간의 중복 매물로 단골이 되지 않으면 영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공연도가 10년차 이상, 두산 이부가 16년, 레미안이 12년, 프루지오가 9년이 되어 가격 상승이 완만하다는 점. 그래서 어떤 투자적인 메리트로 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결론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곳에 부동산을 차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아파트 분야에 등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친분을 쌓아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일 상권으로는 매출에 한계가 있어 동덕여대, 상월곡역 인근 장이동 빌라, 다가구 물건에 대해 직접 영업하여 다양한 물건 확보로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닥터 중개업사관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사무실 홍보, 또 아파트 시세, 월곡동 생활 뉴스를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이 고객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점인 동시에 단점인 비회원제 영업은 신규 오픈 사무실의 데이터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DB 구축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여 영업을 하느냐가 성패의 좌우를 가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부동산을 입점하였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이점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